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여자대학교 중에서 두 번째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상위 네임밸류의 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그리고 다른 대학교들의 전형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모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예 양분화되었다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숙명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공지한 전형 변화 총괄 요약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형 방법 자체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 플러스 약학부 모집, 그리고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 약학부 제외 모집으로 양분화되는 변화가 생겼고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의 폐지 및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약학부와 ICT 융합공학부 소속 IT공학 전공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논술 논술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 70% 플러스 교과 30%에서 논술 90% 플러스 교과 10%로 논술의 비중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정시 가군의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각 전형을 노리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속소장이 블로그에 이렇게 첨부를 해놓은 전형계획 파일 원본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로 인한 세부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는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상에 공지가 되어 있는 2023학년도 및 2022학년도의 인원 증감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인원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 아예 기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2022학년도 전형계획상의 인원이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2022학년도 학종 모집 요강과 대비해본 결과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의 인원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2023학년도 및 2022학년도 전형 계획 상의 인원 증감 자료가 아니라 2023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2학년도 학종 모집 요강의 인원 증감 자료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제외한 채 인원 변화 전체 흐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인원을 빼다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인원과 정시 가군의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의 인원 확대에 활용한 흐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별 모집 단위 양분화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이 전형 인원 변화 흐름의 진짜 핵심이기는 하지만 석소장이 살피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 필요성 플러스 안정적인 자연 이공계열 인재의 확보 필요성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숙명여자대학교 측이 띄운 일종의 승부수가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인원 변화에 대해서 이 점을 함께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고 계신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이 자료는 여러분이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도 보셨을 주요 수시 전형 모집 단위별 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이전에 두 대학의 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위에 인원 증감 자료와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인원은 2023학년도 전형계획의 인원을, 그리고 2022학년도 인원은 2022학년도 학종 모집 요강의 인원이고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은 2023학년도에 들어서 특정 모집 단위의 전형 모집 인원이 통째로 사라졌거나 신설된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숙명여자대학교가 2022학년도까지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병행 모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라진 모집 단위만 존재할 뿐 신설된 모집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사라진 모집 단위조차 약학부를 제외하면 인문계열은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 그리고 자연계열은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인원 증감 자료에서 유난히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인원이 많이 감소한 이유 역시 인원 규모 변동 자체에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숙명여자대학교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인원이 저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렇다면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왜 인문계열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 플러스 면접을 모두 요구하고 자연계열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형과 모집 단위를 조율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원구 측면에서는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 지원자들이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지원자들보다 우수하지만 합격군과 실질 등록군 측면에서는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합격자들보다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합격자들이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연계열은 잡아야 할 물고기인 반면에 인문계열은 이미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은 이전에 숙명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로 평가가 운영되는 만큼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승부를 볼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합격자 내신 평균도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충원율이 인문계열은 160.50% 그리고 자연계열은 131.50%로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충원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도 그만큼 우수한 인재로 평가를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위에서 석 소장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합격자들보다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합격자들이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 역시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비교적 낮은 충원율에 기인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숙명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 구성을 살펴보면 여러 논리를 거쳐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과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을 병행 운영하기보다 아예 계열을 나눠서 분할 운영하는 것이 인재를 모집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확신 혹은 도전의식을 숙명여자대학교가 얻었다는 점, 그리고 2016년부터 자연20계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연계열에만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을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숙명여자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로 탈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자연20계열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결과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합격군은 서류만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으나 다른 대학으로의 탈주는 실패해서 좋든 싫든 숙명여자대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자연20계열 인재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와는 별개로 약학부의 경우에는 여자대학교 약대 플러스 인서울의 메리트로 비교적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여도 탈주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바로 그러한 인사이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인사이트들이야 내용이 하도 길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연계열 인재는 전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줄 테니 플러스 다른 대학으로 탈주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숙명여자대학교에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인문계열 인재는 생활기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 플러스 면접까지 3콤보로 검증을 할 예정이니까 진짜로 숙명여자대학교에 등록할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 소장이 위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역시 그간의 입시 결과로 명백하게 나타난 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군과 합격군 양상의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병행 운영을 버리고 계열을 구분해서 분할 운영을 하기로 결정한 플러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메인인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찔끔찔끔 나누기보다는 자연계열에 몰빵하기로 결정한 과감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은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대로 활용할 것 같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자기소개서 활용 유무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 소장이 말씀드린 논리의 흐름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을지 확신까지는 못하겠지만 입결이나 여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숙명여자대학교의 본질적인 의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열 입시의 경우에는 전형 배점의 구성에 맞게 앞으로도 발전할, 다른 의미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자연20계열 아웃풋의 성과를 높여줄 만한 인재를 인문계열 입시의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진행되는 평가이자 검증을 통과해서 숙명여자대학교에 실질적으로 등록할, 다른 의미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아웃풋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의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분할 운영이 야기할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를 잘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숙명여자대학교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평가 비율이 변경된다거나 등 주요 전형 자체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딱히 없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자료를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규모도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전형 자체에 대한 변화보다는 전형의 대상자가 되는 모집 단위에 대한 변화가 숙명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 변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 변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